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쏘림산 최소백 사부입니다. 오늘은 파미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미쉘 주주분들은 뭐 기존에도 제가 뭐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고 급등하기 전에도 한번 분석을 해드렸고요. 급락이 일어나기 직전에 한번 분석을 해드렸고, 이러한 저항대에서는 악재를 조심하고 이런 데서 잡으신 분들은 익절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을 딱 그어드렸고 바로 이렇게 악재 뉴스가 터지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얘가 일단은 차트를 크게 봤을 때에는 일단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바닥에서 슈팅이 크게 나오고 나서 몇백 퍼센트 상승을 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지와 저항적인 측면에서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선을 그어 놓고, 자, 1차적인 저항대에서 지지라인에서 얘가 1차적인 지지라인에서 한번 이탈을 했다가 지금 올라와 줬죠. 올라와 줬다는 게 중요하고,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는 큰 캔들이 한번 나와주는 게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캔들도 큰 캔들이긴 하지만은, 자, 요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바닥 국면에서 예를 들면 이러한 자리죠. 이러한 자리에서 얘가 요런 게 나와주면은 이런 게 또 요런 게 좋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러한 라인도 지금 1차적인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흐름이 좋긴 한데, 그럼 우리가 일단 요걸 기준으로 삼으셔도 되잖아요. 기준으로 삼으시고 뚫지 못한다면은 일단 기다리다가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기어줬다면은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는 충분한 자리이긴 하죠. 자, 예를 들면 이러한 자리도 들어가 볼 수 있죠. 손절이 짧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음날 이탈하게 된다면은 손절을 한번 치고 뭐 약손실로 손절 한번 치고 나서 좀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락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 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타점을 잡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지금 21선을 얘가 뚫지 못하고 요걸 지금 저항으로 보고 있다. 일단 지금 도지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서 지금 도지형 캔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손절을 되게 짧게 잡는다면은 11,400원 정도를 손절로 잡을 수 있겠죠. 5일선을 이탈하면서 종가상 11,400원을 깨주는 그러한 자리. 손절이 거의 뭐 1% 정도밖에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100원 정도를 손절을 잡아도 되겠죠. 11,100원. 5일선을 이탈하면서 11,100원, 11,0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손절을. 자, 여기서는 우리가 시도를 할 수 있는 자리죠. 시도를 할 수 있는 자리지 손절이 짧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요. 아니면 여기를 강하게 뚫어줬을 때 따라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이러한 자리 12,000원 정도를 강하게 뚫어줬을 때, 아니면 뭐 이러한 11,800원 이러한 자리를 강하게 뚫어줬을 때 따라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성격에 맞게 하시는 거죠. 손절을 짧게 잡고 지금 손절을 짧게 잡고 지금 자리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 돌파의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든지, 뭐 둘 중에 한 개 결정하시면 되겠죠. 파미쉘 같은 경우에는 이날 빠져나간 거래량이 엄청나죠. 엄청난데 일단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가격대 14,000원대에서 지금 저항을 강하게 맞고 나서 지금 추세가 지속적으로 하방을 달리다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에서 지금 얘가 저항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12,000원 위에서 놀아줬을 때가 수습하는 거죠. 여기서 이까지 올라와 주는 거예요. 여기서 놀던 녀석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와서 다시 이전의 자리에서 논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돌파의 기준이죠. 어떻게 보면. 예. 돌파로 기준을 해줬을 때 그 근거가 되는 게 이거다. 이전에 지지받던 자리, 이전에 지지받고 갈 수 있는 자리에서 빠졌는데 다시 올라와 줬을 때가 한 번 더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 자, 지지와 저항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우리 또 필룩스 같은 코스피 제약 바이오 종목인데, 자, 요 추세를 이탈하고 급락이 나오고 나서 급락이 나오죠. 급락이 나오고 여기서 또 지지받는 척 하다가 이탈하니까 또 급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지지받고 강한 추세, 이러한 자리를 이탈하면은 정말 뚝배기 깨진다라고 생각하고 탈출을 해야 된다.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탈한다고 해도 머리는 알지만은 이게 행동이 안 된다. 손가락이 따라가지 않아요.
예, 본인 돈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분 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분 매도. 전부 다 파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부분적으로 이게 매도를 하시면 충분히 매도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이게 손실이 더 커지잖아요. 그죠? 뭐 이런데 내가 물렸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지지 자리에서 이렇게 슈팅을 주면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러한 자리에 물렸다 하더라도, 이러한 뭐 19,000원, 뭐 2만원 부분에 물렸다 하더라도 이러한 자리에서 물을 좀 제대로 탔다면은 충분히 탈출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거 줄 때 챙겨야 되는데 줄 때 못 챙기고 이게 쭉 시간을 끌게 되면은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미셸도 지금 필룩스보다는 뭐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추세는 좀 살아있어요. 다만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죠. 11,000원대 부근을 지켜줘야 되겠죠. 편성들도 지금 뭐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자, 예전에 필룩스 이러한 자리, 그리고 지금 파미셸의 자리, 뭐 비슷하긴 한데 다른 게 있다면 이런 게 나왔다는 거죠. 물론 필룩스도 나오긴 했었지만은 강도가 다르잖아요. 강도가. 파미셸도 이렇게 큰 상승을 통해서 올라갔다가 악재가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점화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일단은 12,000원 위에 올라오기 전에는 뭐 안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이건 뭐 단번에 한 번에 뚫었다고 뭐 들어가기보다는 여기서 노는 걸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죠. 그리고 지금 장은 기존의 제약 바이오보다는 신규 제약 바이오들이 힘을 받고 탄력을 받는 그러한 장세이기 때문에 신규 제약 바이오 눌렸을 때 뭐 그런 게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지금 제약주들이 잘 가고 있어요. 뭐 동성제약도 있고, 최근에 동성제약, 삼성제약,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제약 이런 지금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뭐 오늘 뭐 고려제약 같은 것도 뭐 살짝 움직였고 7.3% 올라갔었고요. 뭐 현대약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호랑이 종목으로 올려드린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꼬리 7% 가까이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오늘 뭐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예, 명문제약도 한 19%, 20% 가까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가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서 좀 자리를 잘 만들고 있는 녀석들, 예, 추세가 살아있고 바닥 국면이긴 하지만 흐름이 괜찮은 녀석들 위주로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굳이 지금 불안한 자리에서 파미셸의 목매기보다는, 물론 이런 데 물리신 분들은 얘가 12,000원 부근에서 올라와서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 줬을 때는 어느 정도 물타기도 하셔야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 필룩스의 움직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미리 탈출할 수 있다. 얘가 급락이 나오기 직전에 급락의 징조가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종목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급락 직전에 급락의 징조가 있다, 전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조 현상이 있죠. 야, 5일선을 이탈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개파락하면서 불안하죠. 누가 봐도 불안한 자리, 종가상으로 이렇게 음봉을 이런 식으로 뚫고 내려오게 되면은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미셸도 반드시 그러한 캔들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걸 우리가 일일이 매일매일 확인할 수가 없으면은 적어도 알람을 걸어 놓으셔야 되겠죠. 뭐 1,500원을 이탈하면은 뭐 알람이 울린다. 뭐 1,400원 부근이 되면은 알람이 울린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자리, 이전에 최저점 1,300원, 뭐 1,200원에 걸어 놓으시면 되겠죠. 아니면 1,300원 딱 걸어 놓으시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큰 손실을 막아야 된다. 뚝배기 깨지기 직전에 하이바를 써야 된다. 비유가 좀 잘못되긴 했죠. 뚝배기 깨지기 직전에 조심하셔가지고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 항상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그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흐름이 괜찮은 애들의 움직임도 확인하시되, 그렇지 않은 애들, 특히나 이런 파미셸과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서 좋은 흐름을 만든 녀석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전에 보면은 자, 요러한 자리가 어떻게 보면 파미셸과 비슷한 자리긴 하지만 얘가 큰 캔들을 세우고 나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이평선들도 뚫어주면서 요런 식으로 흐름이 괜찮은 경우도 있죠. 그럼 그러려면은 얘가 당연히 자리를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바이로메드, 헬릭 스미스의 이런 자리, 요러한 자리를 기준으로 하고 우리가 좀 대응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파미셸도 마찬가지로 1차적인 12,000원대, 2차적으로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14,000원대 위에 가면 큰 캔들 세우고 지켜주면서 가는 요러한 흐름이 제일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헬릭스 미스 같은 움직임도 우리가 지켜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뭐 좋았던 예시고요. 좋았던 예시. 그리고 필룩스는 안 좋았던 예시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파미쉘 대응을 야무지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미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개인들이 많이 팔고 외인들과 기관들이 좀 많이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조금 흐름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 좀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 소림사에서 파미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